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외계인 2부가 드디어 개봉했죠. 혹평일색이었던 1부의 후속편이기에 편집을 싹 다 다시 했다고 하는데 편집본이 52개나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든 영화는 완성도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직은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관객평이 다 모이지 않아 영화의 전반적인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보지 않았음에도 그 기대보다 못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외계인 2부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1부와 2부를 다 본 지금 시점에서 단순 차용에 그치거나 이해 못할 설정들을 왜 기획했는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동훈 감독은 도사들이 요괴를 무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전우치에서 했고 새로운 변주를 주려 고민하다 요괴가 사실 외계인이라면 이라는 설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부 극중반부 무룩의 몸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 설계자가 아닌 가드의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현재 시점으로 와서 이안에게 넘겨주죠. SF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에너지를 넘겨주고 가드는 소멸했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룩이나 이안은 살아있을 때 가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협 판타지 영화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무협 고수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절대 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린 제자에게 자신의 길을 넘겨주고 소멸한다는 내용은 무협 세계에서는 흔한 설정이죠. 외계인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계인이 사지가 멀쩡하게 달려있고 사람과 형상이 비슷한데 등에서 촉수가 나온다. 그것도 여러 개가 아주 길게. 도대체 몸의 어디 부분이 변형되어 촉수가 나오는 것일까요? SF라면 이상하지만 무협영화의 촉수 요괴를 생각한다면 납득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 영화는 SF적인 관점보다는 무협 판타지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문제는 SF와 판타지는 세계관이나 설정들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베이스는 천양지차입니다. 판타지, 즉 무협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능력이나 존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해리포터를 보며 마법을 쓰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듯이요. 하지만 SF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시간여행을 하고 성간 점프를 하고 레이저 총을 쏘고 원자 단위로 작아지기까지 하지만 이 모든 설정들이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픽션이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하지만 기본 설정은 과학에 기대어 있다는 것이죠. SF의 뜻은 과학적 허구이지 과학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파트의 외계과학과 관련된 설정들은 어디까지나 기본을 과학으로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본작의 설정은 SF처럼 보이지만 무협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 붕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설정 붕괴야 1부에서도 있었던 문제고 제가 일부 분석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2부에서 그 설정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차치하고 넘어가더라도 스토리적인 요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민계인과 그의 선조인 능파는 2부에서 극을 끌어가는 중요한 캐릭터들인데 민계인과 관련된 극의 전개 방식이 너무 1차원적입니다. 하바가 터진 현장을 찾아간 민계인은 거기서 급하게 조카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계인이 현장을 간 이유는 자신이 쫓고 있는 범죄자가 거기 있을 거란 이유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단서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조카에게 온 전화 하나로 극의 전개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극 후반부 민계인이 쫓던 범죄자 몸속에서 외계인이 탈옥해 외계인에게 쫓기게 되고 극적으로 도망치자마자 역시 또 조카에게 전화가 옵니다. 조카가 이안이 걱정돼 집을 찾아간다는 말에 다시 한번 민계인의 서사는 이안의 집으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전개 방식은 이야기의 빌드업 없이 그냥 장소를 바꿀 수 있어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에서야 편리하겠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전개입니다. 스토리의 재미를 반감시킨다는 얘기죠. 게다가 민계인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 캐릭터의 입체성을 만들고 관객들에게 공감을 끌어내는 역할이 아닌 단순 클라이막스 때 신선들과 무룩에게 무기를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물론 그들과 함께 외계인과 맞서 싸우긴 하지만 그 임팩트가 영 떨어집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도 할 말이 아주 많으니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요. 야, 맞지? 너 그 꼬맹이? 1부에서 그 오묘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웠던 이안과 무릎과의 관계에서의 빌드업이나 극의 전개 방식도 2부에서는 너무 단순해졌습니다.
극 초반 이안은 무르기 10년 전 고려로 시간이동을 했을 때 자신을 구해준 꼬마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설계자가 들어있다고 착각했고 설계자를 죽이면 인간인 무룩도 죽기 때문에 이안은 무룩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신 보지 말자 말하고 그를 떠나죠. 그 둘의 서사가 일부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애틋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잠시 후 무룩은 이안이 찾고 있던 썬더의 위치를 알게 되고 이안의 말이 생각나 망설이기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이안을 찾아가죠. 그렇게 다시 만난 이안은 왜 왔냐고 채근하지만 무룩이 썬더의 위치를 안다고 말하니 앞서 있었던 일은 까먹었는지 무작정 썬더를 찾아 무룩과 길을 나섭니다. 이건 뭔가 허무개그인가요?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애틋하게 그 장면을 그려냈던 것일까요? 결국 1차원적이고 안일한 극의 전개 방식은 기껏 일부에서 빌드업 해놓은 캐릭터의 관계와 입체성을 깨트려 극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그 요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지. 청우가 흑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그들은 시간의 문을 건너 현대로 넘어올 때 한 헬스클럽으로 떨어집니다. 당시 같이 시간의 문을 건넜던 이안은 하바가 터진 곳으로, 그 뒤에 썬더와 무룩은 숭례문으로 가죠. 시간의 문이 캐릭터마다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데 시간의 문이 불안하다는 썬더의 말 말고는 어떠한 설명도 없어 의문만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시간의 문이 불안한 거랑 문이 제각기 다르게 열리는 것이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되니 청운과 흑설이 헬스클럽에 떨어진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추측해보자면 이유는 오로지 하나, 러닝머신 위에서 뛰며 TV에 나온 외계인 영상을 외계인으로 착각해 TV를 부수는 재미도 없는 개그적 요소죠. 혹시 이성계가 왕이 됐나? 특히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썬더가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 분의 1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마법사인데다가 우주의 시간을 관장하는 아가모토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썬더는 뭔데 그게 가능하지? 거기다 그 장면은 일부의 마지막 장면과 병치되는데 이안이가 해결할 거야. 이안이가 해결할 거야. 10년 전 소멸된 가드와 현재의 썬더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시간을 건너서 썬더가 누구든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님 자신 안에 가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으니 그 프로그램과 대화하는 건지, 아니면 썬더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호하기 그지없죠. 신감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극의 전개 방식이 있어서도 문제투성이인 외계인 2부에서의 볼거리, 즉 액션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의 재탕 이상을 보기 힘들었고, 대미를 장식할 클라이막스의 액션 장면에서는 힘이 쭉 빠집니다. 극의 마지막, 마침내 모두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룩과 이안, 청우가 흑설, 그리고 민계인은 요괴를 무찌르고 신검을 우주선의 심장에 꽂기 위해 대망의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데, 문제는 1부에서부터 2부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져온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클라이막스임에도 그들의 액션이 지금까지 했던 액션의 재탕밖에 안 됩니다. 청우는 여전히 부적을, 흑설은 거울을, 능파의 후손인 민계인은 비검, 무룩은 아무도 꺼내지 못한다는 검을 이용해 외계인을 무찌르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어벤져스 어셈블인 상황에서 이들의 능력을 조합한 싸움은 볼 수 없고 각기 한 명씩 나와 액션을 펼치는 게 다입니다. 무슨 턴제 RPG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능파의 비검을 거울에 통과시켜 외계인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지만 현재 파트의 이야기를 끌고 왔던 민계인의 역할은 이상 보기 힘든 데다 이 설정 역시 일부에서의 이안의 총알과 흑설의 거울 조합을 이미 봤기 때문에 참신함은 떨어지죠. 특히 흑설이 맨손으로 공격하다 외계인 촉수에 손이 공격당하며 거울 신공을 쓰지 못하는 장면은 일부와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가 실망스럽습니다. 하다못해 현재 시대에 있는 물건을 우연히 득해 그 물건을 크게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싸웠다면 재밌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크게 보면 외계인 2부의 이야기는 1부와 이어지는 하나의 영화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관객들은 돈을 또다시 내고 극장을 찾았기 때문에 1부보다 발전된 디테일과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1부보다 발전된 볼거리는 굳이 따지자면 기차에서의 액션씬, 그것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클라이막스는 1부의 클라이막스 액션씬보다 못하며 1부는 고려 파트의 스토리나 인물들의 관계가 잘 그려져 있어 그것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했었지만, 2부는 인물들의 관계나 극의 전개 방식이 1차원적으로 그려져 소구력 있는 장면을 보기 힘든 영화였습니다. 최동훈 감독의 과거 작품이 말해주듯이 다음 작품은 분명히, 제발 분명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미래로 갑시다. 출발!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